네, 오늘 세 번째 강연으로 손욱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강연을 모시기 전에 손욱 회장님의 간단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욱 회장님은 서울공대 기계공학과를 1967년 졸업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그 주식회사 농심의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셨고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역임하셔서 사실 그 우리 이공계에 관련된 그러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또 그 큰 조직들을 이끌으신 그런 경험을 두루두루 겸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세계 초인류 카이스트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손욱 회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제목이 이 세계 초인류 카이스트의 꿈인데, 보니까 이제 100년 뒤에 2073년도에 그 꿈을 만들어 가지고 캡슐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기도 했고, 또 2031 만들어가지고 그 가는 또 길을 또 이게 만드시기도 했는데, 그 카이스트가 초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물론은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온 사방에 다니면서 카이스트가 초인류가 돼야 대한민국이 초인류가 돼,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근데 초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기술이 앞서야 돼, 또는 상업적으로 잘해야 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는 칼처야.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드러커가 그 아침 식사로 이 칼처가 전략을 만나면 그놈은 그냥 잡아먹고 만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칼처를 만드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 이 총장님이 그 QAIST 만들어가지고 이제 초인류가 라는 이제 기치를 내고셨는데, 정말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그 카이스트의 멤버들이 다 저것만 봐도 가슴이 뛰어야 된다, 그죠? 공감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냐?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는데 세 번의 대전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입 기술에 의한 것, 체화 기술에 의한 것, 자체 기술에 의한 것, 이런 거 10년 단위로 대전환을 이루어 가지고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거는 뉴 투 코리아, 이 세상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것들을 먼저 해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 기업에서 보면 그 70년대 카이스트의 그 석사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대한민국의 공과대학들이 다 변화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네 번째 대전환, 세계에서 그 첫째 하는 것, 뉴 투 더 월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독수리 40년에 불의와 발톱을 바꾸지만 카이스트 50년에 뭘 바꿔야 돼? 저는 이 칼초를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요즘에 와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막 기부 행렬 이래가지고 카이스트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그죠? 그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카이스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 긍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국가 전체적으로 그걸 뭔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 이 더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온 국민이
저렇게 희망을 모으고 있다.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계 초인류의 꿈을 꾸려면 모두가 같은 꿈을 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모두가 같은 꿈을 꾸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서로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마음까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면 이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신바람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통하려면 어떻게 되지?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가슴 뛰는 목표가 있어야죠. 그거는 이미 제시했죠. 세계 초인류 기업 한번 돼보자. 글로벌 가치 창조 선도 대학이 되자. 이게 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그 구성원들이 저 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 저 목표를 달성해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뭐 해야 되지? 그걸 방침 전개라고 합니다. 목표 전개라고 하는 거죠. 큰 꿈을 가지고 이거 총장님만 앞서서 가는 거야. 보직 교수님들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 꿈을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 목표를 비주얼 플래닝, 비주얼 매니지먼트 그런데 이 눈에 보이도록 목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총장님만의 그 전체적인 대학의 목표를 또 분담해 갖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 분야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행정 총무를 보는 분이 있다 그러면 총무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계 제일이 되냐 그래요. 어떤 물품을 조달하는 사람이서 조달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 이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싱크탱크, 변화관리 사무국이 있어서 이거를 서로 나누고 더하는 저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제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하거나 또는 열린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론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연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말 첨단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보다 한 수 더 하겠다.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죠. 이 삼성이 오늘날 최초 인류가 된 거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방법에서 세계 최고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VIP 센터가 혁신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 방법론들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카이스트에도 또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밖에서는 교육도 하고 다 하시는데 이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린 토론이 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연결하는 이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도전 정신이나 창조성이나 서로 배려의 마음이나 이런 3C 정신 같은 게 있다고요. 근데 그냥 3C라고 들고 있지 그걸 하기 위해서 난 뭘 할 거지? 얘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요 머리에서 그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도 실천이 안 돼. 근데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문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무엇을 할 건가 그거죠. 그래서 QAIST 이거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만이라도 정말 실천이 돼서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이어지면 뭔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로 여러분들은 아마 자리 2010년도에 그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망했다가 이나머리 회장 80대 노인이 가가지고 1년 만에 흑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딴 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영진을 모아갖고는 경영 목표를 오늘서부터 모든 직원의 행복 추구를 한다. 뭐 매출을 얼마 늘리자 뭐 하자 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하자. 그거라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일할 때 인간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자고요. 뭐 누가 시키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다 그지. 그런 옳은 일을 하자. 그리고 모두가 주인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나모리 회장이 사람들의 칼에 참 잘 직원들의 생각을 바꿈으로 세계적인 그런 이 기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기자회견하면서 리더의 자질이 뭐냐? 조직이 추구할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첫째고, 그것을 공감시키고 공유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나서 조직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개발하는 거야. 이 네 가지를. 그런데 이거 딱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를 딱 맞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세종대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세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는 한국형 리더십 연구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 10년 이상 쭉 이제 한국형 리더십을 쭉 하고, 지금도 한국형 리더십 개발원에 늘 만들어 갖고 이사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초인류 리더, 초인류 경영을 했던 리더가 누구였나? 보면 사실 아시아의 황금 시대를 만드는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이게 하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세종대왕의 15세기 창조 왕국을 만든 세종이에요. 그 옆에 장영실 상도 있고 장영실 길도 있고 다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3년도인가 그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근모 총장 시절입니까? 그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종을 만난 것이 1994년도입니다. 삼성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삼성 신경영으로 처자식 빼놓고 다 바꾸자 이걸 했을 때, 그때 화두 하나가 창의의 삼성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창의의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장이 돼가지고 가서 제가 뭔가 자료를 다 뒤지고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창의의 문화를 만들지? 그러다가 전상원 그 박사님의 지은 한국과학사라는 책을 쭉 뒤지다 보니까 세종시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창조국가였어. 우리 민족이 정말 창조적이었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 뵈가지고 도대체 세종은 어떻게 했는지 연구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때 내 마침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그러시면서 1년 동안 연구 논문을 쓰셨어요. 그것이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의 챕터 3에 세종시대 과학기술의 현대적 조명이라는 걸로 약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논문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세종은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들은 것 중에 제일 감동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 22% 가져갔다고 막 자랑하잖아. 근데 이 15세기에는 이 전 세계 과학기술 가운데서 47%가 세종시대 만들어진 거야. 그런 거예요. 이 동경대학의 이토 야마다라는 사람이 과학사 기술사라는 대사전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세종이 계시던 32년 동안에 44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21, 47%가 조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세종시대 다음에 한국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리더를 잘 만나면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적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세종이 한 게 뭐냐? 아까 이나모리 회장처럼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예요. 그 비전이죠. 온 백성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생지락. 백성의 행복한 삶이죠. 생생지락의 앞에 있는 생자는 살아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 생자는 생업,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죠. 여민해락, 모든 백성들과 함께 행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위드 더 피플이에요. 그 링컨보다 위대하죠? 오브 더 피플보다 한 단계 더 위에고, 지금 21세기에 딱 맞는 게 위드 더 피플입니다. 고객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고객을 위해서, 백성들이 백성이 고객이니까 농업이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 농업 기술, 건강해야 돼, 의학 기술, 그다음 환경 기후에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천문 기상대, 조세 제도가 그걸 해야 돼, 뭐 과학적이 돼야 돼, 뭐 여하튼 이 외적을 막아야 돼. 이거 뭐야, 거북선도 말고 화포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초인류 과학기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가슴이 뛰니까, 놀라운 건 세종시대는 과로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신바람이 나갖고 왕이 신나니까. 과학기술 연구소가 어딘지 아세요? 경복궁 안에 있었어요. 서운관이라고. 거기서 연구하고, 대간이들 이 천문대도 궁궐 안에 있었죠. 왕이 직접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나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토론 문화가 있었대요. 이 열린 토론, 말과 뜻과 마음이 통하는 토론 문화가 뭐냐? 세종식 경연이라고 써놨는데, 세종은 한국 사람들이 이 토론을 잘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갖고 토론을 시작하면 눈치 보느라고 있는 의견이 안 나와.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토론을 시켜요. 그건 남의 얘기니까 신바람 나게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그 학사들을 모아놓고, 집현전에서 자료를 연구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토론을 합시다. 그러면 그거 이제 책을 갖고 읽고 토론을 하고, 이어서 조선의 문제를 이제 해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연을 1898회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세종 5년에 250회를 합니다. 세종 4년까지는 태종이 살아가셨어요. 모든 방침을 이 아버지인 태종이 다 했거든요. 그 왕은 견습을 했었대요.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365일 중에 250일을 토론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비전을 만들거나 목표를 세우는데, 그거 세우고 난 다음에 함께 한 마음이 통할 때까지 토론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전달이 돼가지고 각자 그냥 하고 마는데, 그냥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세종은 250번 모든 관료들을 모아놓고 토론하고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모두 공유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누구는 나와서 대장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변인은 저렇게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종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250번 토론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할 것인가, 토론해야 된다. 그래서 카이스트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직적 체계적인 그 과학기술 리더십은 방법이 뻔해요. 목표가 초인류가 돼야 돼. 세종은 절대로 중국 거 가져다가 그대로 만들려고 안 해요. 우리는 달라. 항상 차별화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초인류 목표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다가 그 기술자를 초청하든지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다 바꿨어요. 뭐 닭종이고 뭐 염초 제조법이고 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조직이 요즘은 이제 내셔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때는 도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드라마에서 훈련 도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는데